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현재 한국의 경제는 매우 우려스럽죠. 이미 부채가 6천조가 넘어섭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합하면 6천조가 넘는다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년에 쓰는 한국의 재정이 얼마입니까? 한 650에서 680조 사이쯤 될 겁니다. 말하기 쉽게 한 600조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매년 쓰는 이제 나라 전체가 쓰는 1년의 살림 돈의 10배에 해당되는 금액이 부채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겠죠. 이자는요, 전 세계 금리하고도 따라가겠지만 원화와 달러와 엔화, 위안화 뭐 이런 국제 인재 통화와도 충분히 관련이 되어 있고 금값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코인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본질적인 건 뭐다? 빚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지역 정부든 기업이든 빚이 없어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여유를 부릴 수 있죠. 한국은 이미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기가 한참 지났죠. IMF를 겪고 난 이후에 한국의 재정은 꽤나 건전했습니다. 외환 보유고도 충분했고요. 빚도 적었죠. 근데 그 이후에 방만하게 운영해왔던 때가 많았습니다. 제일 심했던 건, 제일 극심했던 건 문재인 정부 때죠. 문재인 정부와 그 윤석열 정부 8년, 5년과 3년 합친 8년의 기간이 제일 좀 심각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 시기 때 그 엄청난 부채를 줄여가면서 최대한 이 경제 위기가 오는 걸 미루겠습니까? 아니면 더 엄청난 거품을 일으키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 지금의 시기 때 엄청난 거품을 일으켜서 더 큰 쇼크, 더 큰 충격을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25, 6, 7, 한 3년가량은 아마 주식에 엄청난 거품을 키워서 사람들 전부 다 부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빚내서 주식 투자를 엄청나게 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대기업들과 적당한 시기 때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왕창 빼서 대폭락의 전주곡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불꽃을 피우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옮긴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불꽃을 또 피우겠죠. 그렇게 끝판왕을 주식과 부동산으로 아마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뒤흔드는 엄청난 충격들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한국의 잃어버린 30년을 이제 맞게 되는 거죠. 아비규환 지옥이 펼쳐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들 착각하고 있는 게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자산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노년을 충분히 준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리 없다.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영원히 안전할 거다. 여유로울 거다. 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엄청난 불안과 쇼크와 충격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며 지내야 되겠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나는 별일 없다. 이런 마음은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겁내고 우려하고 겸손해지는 게 훨씬 더 삶을 지켜내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어야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견뎌내더라는 겁니다. 참으로 두렵고 참으로 고민스럽고 참으로 막막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당장 우리가 지금 이제 IMF 시즌2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저녁 손님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왜겠습니까? 저녁에 술자리를 가질 만큼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꺼리게 되고 돈이 없으니까 힘겨워지고 눈치를 보게 되고 더 이제 삶을 빡빡하게 이제 여기며 살겠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잘 좀 생각하며 지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궁리해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참으로 힘겹고 참으로 고민스럽고 참으로 막막한 생각들이 들죠. 근데 그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여전히 못하고 허황된 꿈에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꿈은 원래 밤에 꿈꿀 때 꿔야 되는 건데 낮에 멀쩡한 정신에도 환상에 탐욕에 젖어들어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욕심이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간다라는 걸 기득권들,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고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사생결단으로 악착같이 절약하며 살아야 되는 보통 사람들, 서민들이 더 검어 뿌리고 허세 부리고 까불면서 인생을 나몰라라며 지내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하층민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중산층은 극도로 줄어들고 최상류층과 다수의 하층민만 남다라는 겁니다. 사채꾼 우시지마라고 하는 일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사채를 쓰는 이 하층민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기업의 여직원들이 사치 부리고 폼 잡고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백에 빠져서 살고 이러다가 나중에 삶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술집 여자가 되는 겁니다. 남자들요? 남자들을 별반 다를 바 없죠. 그냥 이 신장 장기 뺏기고 아니면 멸치잡이 어선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게 그냥 드라마나 영화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 세계는 드라마나 영화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고 훨씬 더 잔인하다라고 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끔찍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는 순화를 시키는 거죠. 현실 세계는 더 잔인하고 더 잔혹한 거다라고 봅니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오래 지냈던 친구가 다른 친구를 덩쳐먹고 10억 20억 사기 쳐먹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그냥 경제적인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런 무서운 인간들이 창궐하는 시대가 지금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지인들, 선배들, 후배들, 동기들을 다 팔아쳐먹는 무서운 시대가 지금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냥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그냥 그러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팔고 부모가 자식을 팔고 친형이 남동생을 혹은 가족을 그러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되게 이제 엄청나더라는 겁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는 좀 이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잘 좀 따져봐야겠다라는 거죠. 살아가는 게 참으로 녹록지 않고 만만하지 않고 두렵고 겁나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 그걸 좀 잘 좀 생각해야겠죠. 받아들여야겠죠.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무섭고 두려운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부로 순진하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의심해야 되고 따져봐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멀리 좀 떨어져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지금의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이 뭔지를 냉정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봐야죠. 그래야 삶을 견디고 이겨내고 일상을 또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다들 빚지고 사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투기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은 악마들입니다. 악인들입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멀리하고 두려워하고 최대한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이 지켜지는 거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안전하게 살아가는 걸 좀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